안녕하세요.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서머랠리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시작됐던 걸까요? 7월 첫 거래에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던 증시가 다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테마성 개별 종목들만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리튬과 희귀금속, 또 니켈 등 광물 관련주들이 탄력도가 좋았죠. 네, 중국이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광물을 둘러싼 주요국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양, 코스모화학 등 리튬 관련주, 그리고 대원화성, 유니온 등 희귀금속 관련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방향성 부재 속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했던 오늘,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다가오는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에 막을 올립니다. 실적 전망치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최근 주가는 모두 양호한 모습인데요. 투데이 한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전자, LG전자 52주 신고가입니다. 7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란히 신고가를 다시 썼죠.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LG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FN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88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하락한 수치입니다.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5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외국인 수급의 러브콜이 뜨겁죠.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외국인은 상반기에 대부분 금액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올인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에 12조 788억 원이 유입되며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가 있고 LG전자에도 6,692억 원이 유입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뜨거운 삼성전자와 LG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1% 약세, LG전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이슈에 이은 투데이 한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한경 이슈픽 두 번째는 올해 500% 오른 의료 AI주 등장입니다. 국내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주가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신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루닉과 뷰노 등 이런 대장주들이 올해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사우디 가상병원 프로젝트 참여 소식을 알린 루닛이 12% 급등한 가운데 뷰노, JLK 등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미래 신사업을 이끌어갈 대장으로 부각 중인 의료 AI, 긴 호흡으로 산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이슈픽 종목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의료 AI 종목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루닉과 뷰노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한경 이슈픽 첫 번째, 삼성전자, LG전자 52주 신고가였습니다. 자, 다가오는 7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LG전자의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이 삼성전자의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향후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이사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관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많게는 영업이익 9천억 흑자를 전망하는 것도 있고 8천억 적자를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대략 한 2,500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다면은 2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분기가 최고로 분기 기준으로도 가장 좀 실적이 최저치라는 그런 기대감일 텐데요. 일단 역시 무엇보다 이제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 5월 달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한 DDR5를 중심으로 하반기는 더욱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HBM 같은 경우도 역시 하반기보다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9,600억대 정도 수준인데요. 물론 지난 1분기가 한 1조 5천억 가까웠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개선된 이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가전 쪽도 프리미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이익률 좀 회복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전장 부분이 이제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본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최고로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좋아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최악의 실적이 오히려 이제 바닥이 아니냐, 더 이상 악재는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쏠릴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7일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두 종목,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두 종목 모두 동일한 신호를 주셨어요. 지금 반갑게 모두 고 사인이 들어와 있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신고가를 다시 썼고 오늘은 조금 안타깝게 이제 1,000원을 밀리면서 마이너스 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이 성함이 굉장히 비슷하신데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고할 수 있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 시황이 뭐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뭐 삼성전자를 스탑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전보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인 매수 강도는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제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고 사인 드립니다. 네, 김성훈 이사께서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결과가 앞으로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또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 형성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반도체주 본격적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랠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큰 대형주들의 결국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약 12조인데요. 삼성전자를 12조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른 종목 다 팔고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들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제 뭐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은 올릴 수 있다, 두 번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에 대한 부분도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는 원화 강세 쪽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화를 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역시나 본업이죠. 이 디램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개월 전에 이제 감산을 선언했었죠. 거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거의 역대급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감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8월에서 9월 정도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램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은 역시나 내년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화의 매력도라던가 디램 가격 반등이라던가 지금 이제 고사인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어서 이제 2분기에도 LG전자의 체면을 구길 것으로 좀 전망되는 이유가 전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전장 부문이 좀 LG전자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지 좀 궁금한데 좀 뭐 분야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부장님? 사실 LG전자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좀 비교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전장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하반이 워낙에 좀 높은 인수가로 인수를 해서 좀 M&A 실패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한 600억 정도의 이익에 불과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매출이 13조였고 영업이익이 8,800억을 이쪽에서 좀 기록을 좀 했었고요. 이익률도 한 6.7% 정도 수준이니까 뭐 제법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장 부분에서 수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만 역시도 그런 식으로 좀 물론 LG보다야 숫자는 아직 좀 적겠습니다만은 이번 2분기에도 이 하만 쪽에서는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좀 기대가 돼서 오히려 이제 그 실적 2분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모두 선방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만 역시도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덜 알려진 것뿐이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훈 이사께서 그 외국인이 이제 12조를 담았다라고 하셨는데 뭐 거의 한국 시장을 담은 것 이꼴 삼성전자를 사는 것과 이제 지금 같은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개인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금 뭐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좀 빨리 내리자 좀 지루한 기간을 좀 거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커지는 모습인데 개인이 지금 파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일지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에 힘을 조금 믿어봐야 할지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 믿고서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수 역시도 그때를 바닥을 잡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경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12조를 샀죠. 12조 이걸 하반기에 팔기 위해서 단기성 자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3분기, 2분기 아마 실적 컨센이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1,000억이 더 나오네, 2,000억이 더 나오네, 그거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의 경우에는 이 현물가가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디램 고정가 역시도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의 어떤 업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2분기를 저점을 잡고서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요새 HBM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HBM 관련해서 전자를 살 것이냐,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HBM 경우도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는 이제는 시작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현금 흐름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규모 또 EB를 발행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증자,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다라면 HBM과 그리고 디램의 업황에 대해 배팅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실적 역시도 이제는 3분기 때 어떤 것들이 있죠? 바로 갤럭시 플립 5 그리고 폴드 5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4분기 출시 예정인데 땡겼어요. 왜 땡겼을까요? 3분기에 약간 좀 이제 디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텐데 조금의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더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출시 효과를 신제품 기대를 할 출시까지.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4분기부터는 디램이 확실히 돌아선 것이 보여지고 있고 3분기가 만약에 네. 가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휴대폰 쪽에서 실적이 더해진다면은 상당히 빠르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12조의 외국인의 수급도 강하게 끌어줄 것이고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도 좀 볼까요? LG전자는 이제 어제 신고가 기록 후에 오늘 방향성을 좀 모색을 했는데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모두 LG전자 고우 사인을 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LG전자도 좋게 보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LG전자 과거에 휴대폰 사업부를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분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LG전자는 진짜 첫째도 원래 LG하면 가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LG하면은 전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전장 사업에 상당히 좀 진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LG전자의 경우는 차체 빼고는 다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전장 사업에 상당히 좀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적과 성장성에 더해서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 뭐 SK 같은 경우도 CJ도 워낙에 지금 뭐 50일 신저가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LG전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장은 LG다. 뭐 애플카가 또 뜨겁게 좀 끌어줬었던 또 때도 있었는데 김성룡 부장께서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LG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조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전장뿐 아니라 또 경기 부진 속에서 가전의 선전도 실적을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G전자 실적 발표 관련 섹터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LG전자 이번 실적에 역시 무엇보다 전장 쪽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한 이제 판매가 좀 좋아진다라는 좀 기대감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량용 MLCC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IT용 MLCC보다도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이 워낙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든지 품질이 좀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마진도 좀 좋기 때문에 관련 비중이 좀 높은 그 회사를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사마 콘덴서라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가장 좀 탄탄하게 물론 이제 MLCC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차량용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증설 효과까지 감안해서 최근에 아바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제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사마 콘텐서 그리고 아바텍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LG전자 이제 뭐 전장 사업에 진심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올해 매출 10조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전장 사업부의 성장 추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LG전자의 주가 멀티플 상향 수준은 어디까지 좀 확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올해 전장 매출 약 10조 원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대비해서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전장 쪽에서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주겠습니까? 같은 100억을 벌더라도 우리가 저성장 산업에서 버는 100억과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버는 100억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따 다 알아보겠지만은 루닉과 비노 같은 그런 성장주들의 경우에도 뭐 매덕 뭐 한 5억 10억만 벌어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성장주에서 보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 이익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그만큼의 높은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3,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000억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은 3,000억이 2년, 3년 뒤에는 몇 조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LG전자의 경우에도 이런 높은 멀티플은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가적으로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데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6개월 이상 보유자분들 지금 느긋하게 수익을 즐기면서 또 다른 신고가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앞으로 좀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가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부장님? 물론 이제 올해는 뭐 그 실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LG 마그나와의 그 합작 법인이 올 4분기부터도 흑자 전환되면서 또 이제 플러스 요인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거기다가 뭐 애플과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 일단 15만 원 정도를 지금 언급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격권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가격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15만 원 그리고 후에는 보다 더 다시 한번 또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목표가를 상향할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또 업데이트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의료 AI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뜨겁습니다. 루닛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용 AI 관련주가 고공행진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수익을 좀 보니까 루닛이 534.2%고 JLK가 464%, 뷰노가 414%, 뭐 딥노이드 120%입니다. 올 초에 이제 챗 GPT 관련해서 AI주가 오를 때도 루닛과 뷰노 AI 테마로 엮어서 올랐고 챗 GPT 관련주 빠질 때 루닛과 뷰노는 또 다시 의료 AI주로 또 섹터가 세분화되면서 또 오르고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 이목을 좀 끌고 있는데 국내 의료 AI 정말 강합니다. 이 산업에 대한 전망과 우리나라 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이미 루닛 같은 경우가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10배거를 정말. 달성을 했죠. 그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AI 시장 정말 다양하죠. 뭐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빙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애플 역시도 거의 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제 AI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AI를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장의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8월 달 출시 예정이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전혀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죠.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 AI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의료 AI였다라고 시장이 이제 증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허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료이기 때문에 허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다른 쪽에서 경쟁자들이 새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허들을 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의료 업체의 어떤 경쟁력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수급이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해외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신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의료 AI주입니다. 자, 오늘은 루닛과 뷰노를 매도의 기술에 올려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제 강하게 또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렇게 올랐지만 앞으로도 갈 수 있다. 자, 루닛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진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지 오늘 또 사우디 가상병원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12% 넘게 올랐거든요.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루닛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일 텐데 하지만 잘 달리는 그런 종목을 지금 바로 지금 스탑으로 굳이 내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2,000개 이상의 병원에 지금 침투를 해 있고 오늘도 뭐 좋은 뉴스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의료보험 등재까지 좀 된 그런 좀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관련된 제품 또를 또 이제 유방암 관련된 그런 판독 솔루션을 또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리 확장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특히 AI의 침투력에 못지않게 의료 AI는 더욱더 또 빠르게 더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확장은 계속해서 뭐 커지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 루닛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진출에 있는 현황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진출의 의미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그동안 우리가 루닛과 뷰노를 보면서 돈을 버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 루닛이 조금 앞서 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 진출, 해외 침투 속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죠. 오늘 뭐 사우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뭐 암을 막는 방법을 또 발표했고 유방암 쪽에서도 이제 유럽에서 AI를 판독할 수 있는 어떤 첫 제외 규정이 이제 포함되었다. 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제는 의료 AI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자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봇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란 인력을 대체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준다라는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의료 AI 성장성의 어떤 스토리만큼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어떤 지금 의료 AI 침투 속도에 분명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아마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20만 원 넘어가면은 뭐 다 왔네, 좀 더 비싸네 이런 어떤 논란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향후 이 의료 AI와 관련된 뉴스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의료 AI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밸류가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루닛의 이제 수급을 좀 짚어보면은 이대주주가 이제 1,000억 원 장내 매도 소식이 이제 들려왔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좀 리스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예, 뭐 이대주주가 외국계 펀드였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좀 들어왔던 펀드인데 뭐 네. 많이 올랐으니 뭐 팔고 나가는 거에 뭐 말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외국계 매도가 2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남은 물량도 전량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좀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사우디 뉴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버행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를 더 크게 좀 오르게 하는 그런 또 원동력이 오히려 됐다라고 좀 오히려 보여지기 수급을 때문에 돌게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오버행 완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량 매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도 희석이 된 만큼 저는 오히려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스크가 아웃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신규 진입자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부장님? 저도 참 고민스러운 게 저도 네. 사실 루닛을 가끔 매매만 합니다. 뭐 트레이딩만 가끔 하는데 저도 일단 그렇게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뷰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뭐 길게 가져간다라는 관점보다도 일단은 조정 시 한번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정도만 좀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시에 트레이딩 정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이미 많이 올라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뷰노도 보겠습니다. 뷰노도 이제 오후 들어서 탄력을 회복을 하면서 6%대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이제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김성훈 이사께서 이제 뷰노는 루닛보다는 해외 진출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매력적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대장주인 이 루닛이 살아있는 한 뭐 뷰노, JLK 그리고 최근에 좀 뷰노이.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뷰노가 루닛보다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해외 진출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만약에 하반기에 받게 되면은 루닛과 같은 그런 강한 상세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루닛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뷰노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성민 부장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뷰노가 AI 기반 영상 판도 기술로 해외에서 이제 지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또 미국 특허 소식도 있었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신제품 딥카스 그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그런 네. 솔루션이죠. 그 딥카스가 매출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FDA로부터 이제 혁신 의료기기로 지금 지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쌓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일본 쪽에서도 이제 뷰노메드가 지금 이미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의료 영상을 이제 하는 그런 수단의 솔루션인데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인 장비도 일본의 또 이제 의료 데이터 최대 의료 데이터 회사인 M3랑도 추가적인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그 의료 인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의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AI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의 보험 등재 일단 앞서서 이제 루닛도 등재를 네. 받았잖아요. 이 뷰노 역시도 마찬가지로 등재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해외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뷰노도 뭐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라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이제 400% 이상 오르면서 보유자분들 기분 굉장히 좀 좋으실 텐데 김성훈 이사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가격을? 네. 역시나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딥브레인의 FDA 승인입니다. 마침 이제 얼마 전이죠 루슈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내에서 또 알츠하이머 진단,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어떤 테마가 또 형성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AI로 엮여서 지금 이제 비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제 치매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서 비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면은 오전까지만 눌리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에 좀 들어가서 기회를 엿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루닉과 뷰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또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K탑 리츠가 6%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무브넥스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죠. 3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4% 강세 보이면서 4,045원 지나가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8%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3,295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KCC건설이 7% 강세 보이면서 6,130원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플래스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건축 설계,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6% 정도 코스닥에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과 지니틱스가 각각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4% 하락한 GS건설, 건설주 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었는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17,5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화인베스틸도 2,555원 선 지나가면서 1.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판매량 급증 수혜주로 꼽히는 CI테크 오늘 21%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간에서 약간 밀리면서 2,91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에이트원 오늘 3%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4.5% 하락을 하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도 오늘 1.9% 하락이 나오면서 1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파라텍 소화학 전문 업체인데요. 3.5% 하락하면서 7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인데요. 6월 20일 제시한 가온칩스, 오늘도 15%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38,000원을 돌파를 했고 수익률은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꽤 많이 지금 상향 조정하셨거든요. 전략 다시 점검 받아볼까요?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 이 관련한 반도체 종목분들이 돌아가면서 막 상승을 보이고 특히 팹리스 업체들도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다가 오늘 이 뉴스에 크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좀 올라선 만큼 저는 추가적인 이런 반등 탄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팹리스 관련해서 이 가온칩스가 디자인 하우스인데 점유율이 이제 87%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는 큰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 앞으로의 또 행보를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와 함께 라이징 스탁의 덜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은요. 황재수 지점장 VTGMP 그리고 김성준 부장 TSI, 김성훈 이사 재룡전기 가지고 오셨는데 VTGMP는 한 두어 차례 정도 등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뭐 마녀공장과도 좀 더불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좀 볼까요? 우선 소개가 됐다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오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신제품에 대한 추가 증설 그리고 공장에 대한 증설 그리고 신제품 라인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화장품에서도 잘 나가기도 하고 증설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옛날에 BTS 화장품으로 좀 잠깐 이제 그 테마를 타기도 콜라보로 네. 이제 테마를 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리들샷이라는 약간 기능성 중에 화장품 보조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라든지 중국의 어려움 때문에 되게 화장품주들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중저가 화장품이 한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VTDMP는 일본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쿠텐 그리고 큐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의 1등 그러니까 프랑스를 제치고 해외 브랜드로는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리들샷이라는 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보조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앰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리드를 통해서 이제 그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효능을 더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장도 증설 중입니다. 지금 월 12만 개에서 15만 개까지 증설 예정이고요. 연말까지는 3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VTGMP 지금 실적도 좋고 성장 스토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은 어디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가는 최근 들어서 올라서 사실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린 부분은 최근 들어서 증권사 추정 리포트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개 월로 생산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매출 500억에 100억이 증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이제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연말까지 30만 개 월 30만 개 생산할 수 있도록 캐파를 늘린다면은 300억 이상의 그건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로는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도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보수적인 컨센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예, 2차 전지 믹싱 장비로 가장 많이 알려진 회사가 윤성 FNC죠. 네. 근데 윤성 FNC 대비 이익 규모는 한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 차이는 5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인 저평가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증설 효과와 더불어서 주요 고객사가 올해 하반기 대규모 발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올해가 작년보다 2배 이상의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뭐 증설과 좀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뭐 TSI는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뭐 활물질이라든지 도전제 그런 뭐 용매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믹싱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프랑스 ACC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 연내로 이제 얼티엄 셀즈 3공장이 이제 비롯해서 이제 삼성 SDI 향도 추가적으로 지금 발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하반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프랑스 아까 ACC를 비롯해서 신생 배터리 회사들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납품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이미 지난 1, 2분기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는데 올 하반기까지 더한다면은 3,000억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최대 연매출 3,000억 규모의 그런 이제 평택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요.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최대 매출 한 5천억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천안의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향후 2년 이내에 이런 추가적인 이런 증설도 기대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야,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믹싱 기술도 이미 좀 개발을 한 상태로서 네. 향후 이런 시장의 개화 시에 상당한 또 큰 그런 또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SI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20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상당히 좀 싼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에 고점을 한번 형성했었던 가격권 17,000원 정도를 제가 1차적인 목표로 일단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가였습니다. 1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가지고 오셨는데 늘 뭐 변압기와 함께 좀 따라다니는 종목이죠.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이제 7월 초밖에 안 되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엄청난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은 역시나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초입에 따른 변압기 시장은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원재료 단에서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압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더 있을까요? 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룡전기 당연히 실적이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놓고 본다면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률이 8%, LS엘렉트릭도 거의 8%인데 재룡전기는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본다라도 28%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수주 잔고를 통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1,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약 50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장하는 산업인데 멀티플을 최소 10배는 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이기 때문에 1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 5천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2분기, 3분기부터는 전체 매출액 약 90% 이상이 이제 해외 수출로 잡힐 텐데 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마진이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35%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더위에 전력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텐데 LX 일렉트릭이나 뭐 현대일렉트릭의 그 8%대의 실적보다는 지금 한 3.5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실적으로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까지 보면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시가총액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겠지만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VTGMP, 김성준 부장의 TSI,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재룡전기까지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미리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 전문 업체로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와 예측용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가동에 슈퍼 드라이룸의 선점이 기대되며 최근 급등한 종목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은 이어졌는데요. 정규장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시간에서 9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4% 상승하고 있네요. 3위 만나보겠습니다. 컴퍼니 K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1호 유니콘에 등극한 파도가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컴퍼니 K가 20억가량의 전환 사채를 투자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9%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자동차 부품주인 아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정규장에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가면서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인데요. 알루미늄 판 제조 업체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에 부각되며 정규장에서 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현재 3.9% 상승 중인데요. 내일까지 이 상승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들어서 관심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도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일 알루미늄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압연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산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 업체들이 자국에 대한 보호 때문에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막는 부분에 좀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시장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에 다시 재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소재뿐 아니라 그 주변 기기, 장비주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일 알루미늄은 배터리 양극재 재료를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각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또 소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신성 ENG도 보겠습니다. 클린룸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2차 전지 드라이룸 수요 증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룸 모멘텀이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하라고.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재료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성 ENG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최근 들어서는 해외향으로 이제 2차 전지 드라이룸, 그러니까 공정이 필요한 그 시설을 공정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할 때 슈퍼 드라이룸을 이제 준비 중이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최근 들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해외에서 미국에서 2차 전지 증설을 한다 그리고 신규로 만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좀 매출 상상, 이익 향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중국의 수출 제한 광물 확대에 대한 우려로 금양, 코스모화, 강원에너지 등 리튬 테마가 오랜만에 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뭐 대장주뿐 아니라 대장주 주변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중국하고에 대한 부분, 미국하고에 대한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국이라든지 그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뭐 국산화라든지 뭐 독립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라이징 스탁에서 가져오셨던 우리 산업 4거래 연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AS 한번 바꾸고 갈까요? 예, 우리 산업은 뭐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산업이 다른 부품주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은 뭐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가 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70% 이상의 전기차향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각받았다라고 보고요. 미국 공장 그리고 체코 공장이라든지 해외 공장뿐 아니라 뭐 국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뭐 납품사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 미치고 실적이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지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본토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밀리고 있죠. 상해 종합지수 0.6%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1% 가까이 밀리고 있고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는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본격적인 맞불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어제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읽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직전에 발표된 점이 눈에 띕니다. 과연 내일 어떤 만남이 이뤄질지 잘 지켜보시죠.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 파란불 켜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독일에서는 6월 종합 PMI와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내일은 건설 PMI가 발표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까끄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0.4% 하락 출발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탄소 포집 관련 전략을 내놨습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는 유럽연합의 목표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 차액 계약 제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